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일상 루틴을 배웠습니다. 아침 5분, 저녁 10분의 정화와 보호 의식입니다. 촛불을 켜고 연기로 정화하고 그라운딩으로 뿌리를 내리고 쉴드로 우리 감쌌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루틴만 반복하면 효과가 약해집니다. 습관은 자동화되고 의도는 사라지고 에너지는 정체됩니다. 이것을 습관의 적응이라고 합니다. 같은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반응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이제 루틴을 확장하고 심화할 시간입니다. 습관에서 의식으로 진화시키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습관과 의식은 다릅니다. 습관은 자동적입니다. 생각 없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의식은 의도적입니다. 매 순간 의미를 담습니다. 예를 들면 양치질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촛불을 켜고 의도를 설정하는 것은 의식입니다. 루틴은 피라미드 구조로 확장됩니다. 가장 기본은 1일 루틴입니다. 그 위에 주간 루틴, 월간 루틴, 계절 루틴이 쌓입니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를 포함하며 심화시킵니다. 오늘은 1일 루틴을 주간, 월간, 계절 루틴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호 마법을 심화하는 고급 기법도 익히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루틴입니다. 주간 루틴은 일주일을 3개의 지점으로 나눕니다. 일요일이 시작입니다. 수요일은 중간 점검입니다. 토요일은 정리입니다. 이 세 지점에서 의식을 수행합니다. 일요일 아침 주간 설정 의식을 수행합니다. 제단 앞에 앉아 다음 주의 의도를 설정합니다. 먼저 의도를 종이에 적습니다. 이번 주 나는 평화롭게 지냅니다. 이번 주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7일 캔들을 켭니다. 이 촛불은 일주일 내내 타오릅니다. 수요일 중간 점검 의식입니다. 한 주의 중간입니다.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크리스탈 등의 도구를 정화합니다. 흐르는 물에 씻거나 연기로 정화합니다. 그리고 햇빛이나 달빛에 충전합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토요일 저녁 주간 정리 의식입니다. 지난주를 돌아봅니다. 감사일지를 작성하고 제단을 정리합니다. 먼지를 닦고 도구를 재배치하고 공간을 청소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준비합니다. 다음은 월간 루틴입니다. 달의 주기에 맞춰 의식을 수행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두 지점이 있습니다. 초승달과 보름달입니다. 초승달은 시작이며 보름달은 정점입니다. 초승달의 밤, 시작의 의식을 수행합니다. 초승달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이날 새로운 의도를 설정합니다. 씨들 시기를 제작합니다. 씨앗을 심듯이 의도를 심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입니다. 이 의도는 한 달 동안 자랍니다. 보름달의 밤, 정점의 의식을 수행합니다. 보름달은 완성과 충만을 상징합니다. 이날 달빛으로 충전합니다. 크리스탈, 물, 시기를 달빛에 놓습니다. 감사 의식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놓아 보낼 것을 풀어 보냅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놓아 보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절 루틴입니다. 1년에 4번 계절의 전환점에서 의식을 수행합니다. 춘분, 하지, 추분, 동지입니다. 이 날들은 자연의 에너지가 크게 전환되는 지점입니다. 봄에는 씨앗을 심습니다. 이것은 성장의 의식입니다. 여름에는 태양 에너지를 받습니다. 풍요의 의식입니다. 가을에는 수확을 감사합니다. 정리의 의식입니다. 겨울에는 휴식하며 내면을 탐구합니다. 성찰의 의식입니다. 계절마다 제단을 재배치합니다. 봄에는 씨앗과 꽃을 놓습니다. 여름에는 태양 상징을 놓습니다. 가을에는 낙엽과 수확물을 놓습니다.
겨울에는 크리스탈과 흰 촛불은 놓습니다. 재단은 계절과 함께 변화하고 살아 숨쉽니다. 이제 여러분은 4가지 루틴을 배웠습니다. 1일, 주간, 월간, 계절 루틴입니다. 이 루틴들은 서로 겹치며 당신의 1년을 구조화합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의식이 됩니다.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제 보호 마법을 심화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법은 마법 1입니다. 마법 1은 신성한 공간과 일상 공간을 나누는 경계입니다. 원 안은 보호됩니다. 원 밖의 에너지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원은 에너지 보호막이기 때문입니다. 원은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보호입니다. 외부의 부정적 에너지를 차단합니다. 둘째, 집중입니다. 원 안에 에너지를 모읍니다. 셋째, 경계입니다. 일상과 의식을 분리합니다. 원을 그리는 순간 당신은 일상에서 벗어나 신성한 공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원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중심에 섭니다. 그리고 그라운딩하고 심호흡을 합니다. 둘째, 동쪽을 향합니다. 셋째, 오른손 또는 도구를 뻗습니다. 넷째, 시계 방향으로 걸으며 원을 그립니다. 다섯째, 시각화합니다. 파란 불꽃벽이 올라오는 것을 상상합니다. 또는 황금빛 돔이 당신을 감싸는 것을 상상합니다. 원을 완성하면 원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원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선언으로 원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보호받게 됩니다. 원의 크기는 자유입니다. 작은 원은 자신만 감쌀 정도면 됩니다. 큰 원은 방 전체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조절하십시오. 실제로 그리거나 시각화만 해도 됩니다. 이제 사방이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원을 형성한 뒤 사방이를 호출합니다. 사방이는 동, 남, 서, 북의 4방위를 말합니다. 각 방향은 하나의 원소를 상징합니다. 동쪽은 공기, 남쪽은 불, 서쪽은 물, 북쪽은 흙입니다. 각 원소는 특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동쪽을 향합니다. 공기의 방향입니다. 노란색입니다. 지성, 소통,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이제 호출합니다. 동쪽의 공기여, 지혜를 가져오십시오. 바람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공기가 당신을 감쌉니다. 다음은 남쪽을 향합니다. 불의 방향입니다. 빨간색입니다. 열정, 변화, 의지를 상징합니다. 이제 호출합니다. 남쪽의 불이여, 힘을 가져오십시오. 불꽃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곧 열기가 느껴집니다. 서쪽을 향합니다. 물의 방향입니다. 파란색입니다. 감정, 직관, 치유를 상징합니다. 이제 호출합니다. 서쪽의 물이여, 평화를 가져오십시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평온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쪽을 향합니다. 흙의 방향입니다. 녹색입니다. 안정, 풍요, 뚜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호출합니다. 북쪽의 대지여, 안정을 가져오십시오. 대지의 울림이 들립니다. 그리고 뿌리가 내려갑니다. 이제 사방이를 모두 호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균형 잡힌 보호 속에 있게 됩니다. 3번째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단일 실드를 배웠습니다. 이제 다층 실드를 만들어 볼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3개의 층을 이룹니다. 첫 번째 층은 파란색입니다. 감정을 보호합니다. 두 번째 층은 보라색입니다. 에너지를 필터링합니다. 세 번째 층은 흰색 또는 금색입니다. 물리적 공격을 반사합니다.
이제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층을 만듭니다. 파란 빛이 당신을 감쌉니다.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층을 만듭니다. 보라색 빛이 파란 빛을 감쌉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층을 만듭니다. 흰색 또는 금색 빛이 모든 것을 감쌉니다. 단단하고 반짝입니다. 고급 기법도 있습니다. 거울 실드는 아기를 반사합니다. 누군가가 보낸 부정적 에너지를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가시 실드는 공격받을 때 가시가 튀어나옵니다. 자동 방어입니다. 필요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심화 기법인 거울 보호입니다. 작은 거울을 준비합니다.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창문에 놓습니다. 거울이 밖을 향하도록 합니다. 거울은 들어오는 부정적 에너지를 반사합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보통 거울 뒤에 시기를 그립니다. 보호 시기입니다. 시기를 그린 후 거울을 들고 주문을 말합니다. 모든 아기는 돌아간다. 이것으로 거울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웃을 향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의도는 반사이지 공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법은 보호 텔리스만 제작입니다. 재료를 준비합니다. 작은 천 주머니, 보호 허브, 보호 크리스탈, 보호 시길입니다. 허브는 로즈마리, 세이지, 라벤더입니다. 크리스탈은 흑요석 또는 호환석입니다. 이제 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재료를 정화합니다. 연기로 정화합니다. 둘째, 촛불 앞에서 충전합니다. 보호의 의도를 집중합니다. 셋째, 주머니에 담습니다. 허브, 크리스탈, 시기를 하나씩 넣습니다. 넣으면서 말합니다. 나를 보호하십시오. 넷째, 붉은 실로 묶습니다. 이것으로 텔리스만이 완성되었습니다. 텔리스만을 가슴에 대고 최종 충전합니다. 천천히 호흡합니다. 그리고 보호를 느낍니다. 이제 필요한 곳에 놓습니다. 지갑, 가방, 차 안, 침대 옆 등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텔리스만은 당신을 따라다니며 보호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재충전하십시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실전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집 전체의 보호입니다. 집은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보호를 겹겹이 쌓아 보호해야 합니다. 현관문에 소금 라인을 그립니다. 그리고 문턱에도 소금을 뿌립니다. 창문 틀에도 소금을 놓습니다. 그런 다음 집의 네 모서리에 크리스탈을 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집 전체에 원을 형성합니다. 그런 다음 집의 경계를 따라 걷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각화합니다. 황금빛 돔이 집 전체를 감쌉니다. 이제 선언합니다. 이 집은 보호받습니다. 이로써 집이 안전한 성역이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외출 시 보호입니다. 외출 전 텔리스만을 챙깁니다. 주머니나 가방에 넣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반드시 쉴드를 강화합니다. 눈을 감고 시각화합니다. 흰 빛이 당신을 감쌉니다. 보호막은 이제 단단합니다. 이로써 외출 준비가 끝났습니다. 귀가 후에는 밖에서 묻은 좋지 않은 에너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문 밖에서 몸을 쓸어내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으로 쓸어냅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이로써 하루의 에너지를 씻어낸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수면 보호입니다. 잠자리는 우리가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먼저 보호 시기를 베개 밑에 놓습니다. 그리고 아메시스트를 침대 옆에 놓습니다.
아메시스트는 악몽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라벤더 향을 켭니다. 수면 전 보호 주문을 말합니다. 이걸로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다음 주문을 행합니다. 잠들기 전 시각화를 하는 것입니다. 침대 위에 부드러운 빛으로 된 보호돔을 형성합니다.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안전하게 잠듭니다. 나의 꿈은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 악몽이 있다면 깨어나서 꿈일지에 기록하십시오. 이 기록은 악몽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그 힘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대인관계 보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이를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합니다. 보통 그들과 대화 후 지치고 몸이 무거운 느낌을 받습니다. 이들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만난 후 극도로 피곤하거나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우리를 보호할 준비를 합니다. 쉴드를 강화하고 거울 실드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부정적 에너지가 반사됩니다. 그리고 경계 설정 주문을 말합니다. 나는 내 에너지를 지킵니다. 나는 경계를 유지합니다. 천천히 심호흡을 합니다. 자, 이제 전투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들과 대화 후엔 반드시 정화를 해야 합니다. 외출 후와 같이 손을 씻습니다. 그런 다음 에너지 코드를 끊어야 합니다. 시각화를 하는 방법이 가장 용이합니다.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빛의 줄이 있습니다. 이를 가위로 자릅니다. 물론 이때의 가위는 진짜 가위일 수도 있지만 손가락으로 가위를 만들어 잘라도 됩니다. 이제 줄이 끊어집니다. 그런 다음 몸을 털어냅니다. 이제 당신의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이런 경계 설정은 관계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대인관계는 복잡하고 힘듭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방법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상황 심화 대처입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를 늦게 알아챘다면 즉시 거울 실드를 활성화합니다. 시각화 기법을 사용합니다. 거울이 당신을 감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성이 반사됩니다. 천천히 호흡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대화를 종료합니다. 죄송하지만 가야 합니다.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몽이 계속될 때 강화 대응입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즉시 불을 켭니다. 그리고 아메시스트를 이마에 댑니다. 천천히 깊이 호흡합니다. 꿈 내용을 일지에 적고 꿈 시기를 새로 제작합니다. 의도는 나의 꿈은 평화롭습니다. 입니다. 시기를 베개 밑에 놓고 다시 잠에 듭니다. 이외에 악의적 에너지나 저주를 느낀다면 강력 정화를 수행합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소금 목욕입니다. 욕조에 바다 소금을 가득 넣습니다. 그리고 흰 촛불을 켭니다. 물에 몸을 깊이 담급니다. 그리고 시각화합니다. 어두운 에너지가 몸에서 빠져나와 물에 녹습니다. 물이 그것을 흡수합니다. 20분 이상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후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텔리스만을 재충전합니다. 텔리스만을 촛불 앞에서 듭니다. 그리고 반사 주문을 말합니다. 모든 악인은 돌아간다. 나는 보호받습니다. 주문은 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담아야 합니다. 과거 트라우마가 남아있다면 릴리스 의식을 수행합니다. 조용한 곳을 찾아서 의자나 바닥에 편하게 앉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과거의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에너지 코드를 시각화합니다. 가위로 자릅니다. 하나씩 완전히 자릅니다.
이제 코드가 사라집니다. 깊게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놓아보냅니다.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을 묶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주문을 배웠습니다. 일상 루틴을 확장했습니다. 1일에서 주간, 월간, 계절 루틴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마법원을 형성하고 사방이를 호출했습니다. 다층 실드, 거울 보호, 텔리스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전 시나리오에 적용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기초를 넘어섰습니다. 습관이 의식이 되었고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루틴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집니다. 의식은 반복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의도 설정과 현역 마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정화하고 보호받고 보호한 공간에서 이제 창조합니다. 조금 더 힘들고 복잡하지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피오 어컬토로지였습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합니다. 감사합니다.